실제 유서와 지금 최우석 변호사가 공개한 유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만약에 폭로가 됐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누가 이득을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제가 이 쯔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어제 유서 공개를 통해서 풀렸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쯔양 씨의 전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쯔양 측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좀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과 가능성만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려야 된다. 판단은 잘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소름 돋는 내용인데, 일단 지난 24일날 JTBC에서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서를 공개한 다음에 충격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어. 진짜 바로 연락이 왔어. 누구냐? 바로 구재혁 씨입니다. 왜 억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충격에 빠졌냐? 그동안 본인이 확보해서 알고 있던 유서 내용과 JTBC에서 공개한 유서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JTBC는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CG를 통해서 공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익명의 레카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유서가 공개가 됐다. 이거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JTBC 버전과 달라요. 근데 그 유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 변호사예요. 왜 우리가 놀랐냐? JTBC 유서 내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전 남자친구가 복수를 원치 않았다. 쯔양의 과거를 알릴 이유가 없다. 특히나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차마 상대방의 과거를 적지 않는다. 유서 내용에 대해서도 쯔양 씨에 대해서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확보했던 자료와 JTBC 간의 자료가 확실히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익명의 레카 유튜버 버전은 최우석 변호사 버전입니다. 근데 JTBC 버전은 유가족 버전이에요. 최우석 변호사는 사실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최우석 변호사 쪽에 유리한 유서가 레카 유튜버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실물 원본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빠졌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석 변호사가 갖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필체가 뭐 조작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실제 유서상에 있는 내용이 빠졌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섭고 눈물이 쏟아져서 중도 퇴소하였습니다. 여기로 끝났는데, 그렇죠? 집 밖이 아닌 제 방 밖으로 잘 못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과거를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저는 반성과 참회의 문제가 아닌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삭제가 아예 없어졌어.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구재혁 씨에게 제보를 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서도 자료가 삭제가 됐죠. 당사자가 죽었으니 그대로 밀어붙여서 유족들에게는 유산을 뺏으려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사자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쯔양에 대해서 굉장히 앙심을 품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빠졌다. 전 남자친구한테 유리한 내용이고 지금 최우석 변호사한테는 불리한 내용이에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죽었으니 상황이 더 좋아졌다,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고 하는 전혀 없는 사실을 주장을 하더라도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제보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나를 압박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가진 재산을 뺏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최우석 변호사에게 유산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드린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물론 유서라고 해서 100% 진실이다? 이건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마지막 유서에서조차 전남친인 당사자가 쯔양 씨에 대해서, 치부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했어. 그런데 이런 인물이 왜 구재혁 씨를 찾아서 제보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분은 내가 제보 안 했는데 내가 제보자로 몰려서 억울하다라는 유서까지 쓰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 첫 고소전이 들어가요. 공방전. 누구냐? 쯔양과 쯔양 전남친. 이때 쯔양 전남친의 변호사가 최우석 변호사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쯔양 전남친 변호사는 쯔양 측에 내용 증명 관계서를 보내요. 그래서 세세하게 어떻게 만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내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쯔양 씨 역시도 3,800개에 달하는 녹취 파일과 사진, 피해 내용들을 전부 다 준비해서 거의 끝장전을 보게 된 거야.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쯔양과 쯔양 전남친이 전격 합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보냐 하면 두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막 폭행이 있고 서로가 안 좋았긴 했지만 좋았던 기억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전남친이 쯔양 측에 17억 원을 상환해요. 피해 금액을 상환해. 그리고 쯔양 측도 약 7, 8억 원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전 남자친구에게 뺏지 않아, 남겨줘요. 그러면서 비밀 유지를 하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아니 찌양도 좋고 찌양 전 남친도 다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런 상황이 되면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한 명 생깁니다. 왜냐? 변호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민사, 형사 다 해. 그러면은 형사가 올라가면 검찰 단계에서 돈 추가금 냈고 재판 단계에서 돈 추가적금 내야 돼요. 그리고 민사는 어떤 게 있냐면 성공보수 방어 금액이 10억이면 6% 정도 6억만 인용이 됐어. 그럼 내가 10억 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6%를 성공보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합의를 보게 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이게 지난 2022년 말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 2월 달에 최우석 변호사가 구제혁 씨에게 제보해요. 최우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거의 착수금만 받고 정리가 되기로 했는데 형사, 민사 다 합쳐서 성공보수와 진행되는 변호사비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상황이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합의가 됐어. 근데 구제혁 씨에게 제보를 2023년 2월 달에 최우석 변호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장이 엇갈려요. 뭐냐 하면 최우석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의 동의를 얻어서 제보를 했다고요. 이 구제혁 씨에게. 근데 지금까지 나온 유서에서 보면 전 남자친구는 제보를 했다는 내용을 몰랐어. 왜 거기서 내가 찌양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근데 이 제보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통수의 통수가 나오는데 사실 제보의 목적은 폭로예요. 구제혁 씨가 폭로를 하기 바래. 만약에 이 폭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찌양 씨와 찌양 전 남자친구가 소송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탈세 문제와 과거에 대해서 터트리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뭐가 벌어지냐? 변수 발생. 폭로를 할 줄 알았던 구제혁 씨가 소위 말하는 엿바꿔 먹습니다. 찌양 소속사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압박해서 5,500만 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제혁 씨는 5,500만 원의 이득을 챙겨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제혁 씨가 어떤 일을 하냐면 찌양 소속사에 제보자가 전 남친이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애초에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합의금,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한 것을 목적으로 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구제혁 씨는 되게 억울하대. 나는 정당하게 계약을 맺어서 그 업무 수행을 했는데 왜 자기가 돈을 받아 먹었냐고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약간 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 제보로 인해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구제혁 씨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전 남자친구라고 알고 있다면 더 잘못된 게 뭐냐면 구제혁 씨 입장에서는 전 남친이 제보자야. 근데 찌양 측으로부터 5,500만 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제보자가 전 남친이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제보자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개입을 해버려요. 여기서 변수가 애초에 제보 자체는 폭로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제혁 씨가 찌양 소속사에 가서 자신의 이득과 맞바꿉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 남친이 제보를 했다고 불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구제혁 씨와 전 남친은 연락을 한 적이 없어. 근데 구제혁 씨는 왜 전 남친이 제보를 했다고 믿느냐? 구제혁 씨 입장에서는 그래 전 남친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자기를 직접 찾아왔는데 어떻게 전 남친의 동의도 없이 찾아올 수가 있느냐? 이건 100% 전 남친이 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보자가 전 남친이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 유서상으로는 전 남친이 몰랐다.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무슨 가능성이 생기냐? 최우석 변호사 독단적으로 구제혁을 선택했을 가능성 이게 생겨요. 찌양 전 남자친구와는 별개로 따로 이 변호사가 구제혁 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에요.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서를 JTBC에 유가족분들이 넘긴 거예요. 왜냐? 실제 유서와 다른 내용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실제로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냐 아니냐에 굉장히 중대 기로에 섰는데 실제 유서와 지금 최우석 변호사가 공개한 유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폭로가 됐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 이득을 볼까? 찌양 씨가 이득을 볼까요? 찌양 씨는 17억 원을 돌려받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다시 한번 붙는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3,800개의 녹취와 자료가 있어. 끝까지 가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폭로가 됐는데 본인 제보 자료를 들고 구제역을 찾아간다?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에서는 결국은 17억 원을 돌려줬지만 본인 몫으로 7, 8억 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 몫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최우석 변호사에게 쓴 거예요. 내가 사망한 이후에 이 7, 8억을 누님에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찌양 측에서 내가 당신의 과거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이 7, 8억을 뺏어가려고 한다면 막아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터지면 사실상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최우석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 방어에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지혁 씨가 억울해하는데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어. 왜냐? 구지혁 씨도 1차 통수를 친 거야. 자기 말대로라면 본인에게 제보를 한 사람의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결국은 찌양 소속사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다 취득해. 그래서 찌양 전남친을 2차 고소해요. 왜냐? 야, 비밀 유지하기로 했는데 네가 구지혁 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네가 약속을 어겼잖아. 더 이상 우리는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는 구지혁으로부터 확인을 했어. 2차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차 고소를 당하니까 전 남자친구가 한 2가지 행보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법무법인을 바꿔. 그러니까 변호사를 바꿉니다. 두 번째,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는 찌양의 과거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수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유서상에 없어. 복수가. 근데 이제 최우석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서상에는 없지만 따로 전 남자친구가 나에게 복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이상해. 아니 최우석 변호사가 찌양 소속사 측이랑 연락할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서상에 복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다.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유서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업 좀 잘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거 너무 힘들어.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내가 하면 힘들어져. 네. 찌양 한번 오케이 하면 나 무조건 나 사실 나 장관 하고 싶어. 장관? 네. 저 이제 여기서 끝까지 가려고 인생 그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제품을 뿌려주면 되잖아, 형. 한번 뿌려주면 돼. 나중에 한번 와봐. 어차피 이 새끼도 병신이고, 막 이 새끼는 뭐냐면 안타까워. 얘는 좀 버리고 그 업소 주인이더라고. 변호사님이 하면 따르겠습니다. 애초에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전 여자친구이고 가족인 친구가 한 번만 도와주면 되지 않나?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래요. 난 그게 싫어. 복수하기 싫어. 아니 내가 왜 이 사람한테 한이 맺혀가지고 복수를 해야 될까?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딱 하나.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고 두 번째 제가 하는 제품 정원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주는데 뿌려주 그게 어려워요? 한 번만 뿌려주면 좋지. 유서상에는 복수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없어요. 오히려 JTBC가 공개한 유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원본과 대조를 해봤더니 달라진 내용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유서를 조작하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구제혁 씨 5,500만 원짜리 용역계약. 그 다음에 최변 2,300만 원, 매달 150만 원짜리 용역계약을 맺죠.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 사람은 단 2명이야. 구제혁 씨와 최우석 변호사. 그러니까 결국은 최우석 변호사와 유가족들의 뜻이 다른 거야. 최우석 변호사는 유서 내에서 복수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유서상에는 심지어 최우석 변호사가 공개한 유서에도 복수를 원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 남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있냐? 찌양은 언제 제보자에 대해서 알았냐? 찌양 씨가 2차 방송을 하거든요. 그날 찌양 씨가 소스라치게 놀랐대. 왜 놀랐냐?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최우석 씨라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몰랐어. 그러니까 2차 방송을 하는 당일날 제보자가 최우석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소름 돋는 사안인데 그래서 고문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내용을 밝힙니다. 근데 최우석 변호사는 7월 11일 가세현에서 처음으로 구제혁 씨 녹취 공개한 날이거든요. 근데 7월 10일 반까지 구제혁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뭐라고 하느냐? 구제혁 씨는 공갈을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해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 호로로 바뀌었어. 갑자기 유서가 누군가는 모르죠. 최우석 변호사가 했는지 JTBC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JTBC가 했을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아요. 왜냐하면 JTBC 내용은 유서가 늘어났거든요. 심지어 전남친 필체로 늘어났어. 근데 최우석 변호사가 공개한 유서는 아랫부분이 잘려 있어. 숫자도 사라져 있어. 원본 내용과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제혁 씨와 전남친 변호사분이 공동으로 들고 온 내용이 뭐냐면 템퍼링 이슈. 템퍼링 뭐냐? 전 소속사 대표가 찌양 씨를 데리고 있었는데 찌양 씨의 현 소속사 대표와 임직원이 찌양 씨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템퍼링 이슈를 문제 제기해요.
너네들이 찌양 데려오려고 우리를 이용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적어도 유서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 근데 유서가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유가족들이 그걸 수정하고 바꾼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찌양 전 남자 친구가 분명히 찌양 씨에게 잘못한 행동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인 건 분명히 맞지만 2차 제보를 전 남자 친구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만 볼 때는 속단하기가 어렵다.